안녕하세요. 오늘 도쿄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도쿄에 왜 왔냐면 도쿄에 공유 오피스 있죠. 그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어떤 공유 오피스들이 있는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왔는데요. 전날 밤까지 이제 짐을 아예 못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 집에 와가지고 밤 10시에 짐 챙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도 못 잡겠죠. 여행 계획 그런 건 짠 건 없고 숙소만 잡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 오피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왔고요. 제일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치타야죠. 왜냐면 치타야 서점에서 영감받은 것도 있다 보니까 치타야는 어떤 모습일지, 치타야에서 만드는 공유 오피스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제일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드림캐쳐스에 접목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3박 4일로 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공유 오피스만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기차역에 있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스테이션 데스크라고 써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사무공간으로 쓰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제하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안에 공간은 일반 우리나라의 독립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층고도 낮고 인테리어도 그래서 그런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시간권이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How to use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기가 결제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왜냐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각각의 이제 공간이 있나봐요. 우리 뭐 드림캐쳐스로 치면 스피킹룸 같은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커피나 그런 거 주는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보면 차류를 따로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콜드가 써있네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도쿄역이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나봐요. 일본에 저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하철역에 막 스파크 플러스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진짜 공유 오피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세어라운지라고 치타야에서 만든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건물 내부 컨디션입니다. 미쳤죠. 당연히 임대료가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데 공유 오피스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어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역의 마루노우치 빌딩이라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2시간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기로 써주네요. 2시부터 4시까지 이용해라. 그리고 나갈 때 돈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꽤 비싸요. 1시간에 거의 한 15,000원 합니다. 1시간에 15,000원. 스터디 카페 그런 거 보면 1시간에 2,000원, 좀 비싸야 3,000원 그러거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원데이권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데이권이 한 55,000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것도 보면 좋은데, 저는 사실 노트북 하려고 왔거든요. 제가 도쿄에 사실 저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저기 노트북하고 옷만 갖고 왔는데, 사실 노트북 하면서 업무도 보면서 쓰려고 했는데 배정된 자리가 여기입니다. 저쪽에 칸막이 자리, 창책이 저런 자리 좋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워크인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저런 자리 못 앉고 지금 앉은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같이 줬어요. 일단 물티슈 같은데 초장부터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간단하게 내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건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이거 목에 차고 다녀야 이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요. 일단 저는 좀 놀랬던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온 게 토요일 날 오후 4시거든요.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에서는 이 시간대 사람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연령대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좀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결제한 요금은 알코올 포함 안 됐거든요. 추가 요금 내면 알코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1시간에 한 3,000원 더 내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닥 관심이 없어서 노나콜로 했습니다. 여기는 캔틴바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주스도 있고 커피도 있고, 여기 보이면 과자랑 견과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앞에 빵도 다 있습니다. 퀄리티가 높아서 그런지 가격대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듭니다. 니트로 커피, 좀 거품 많이 나는 이런 커피도 있네요. 그리고 커피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녹차 파우더 있어서 녹차도 제공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품격스러운 그런 라운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뉴요크 정도의 공유 오피스 퀄리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사실 거의 우드 그런 톤이라서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세어라운지 한 칸에 회의실도 있습니다. 여긴 따로 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세어라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스타야예요. 그래서 스타야 서점에서 이제 세어라운지를 같이 운영한다 라는 방식인데 꽤 독특하죠. 이 라운지를 돈 받고 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교보문고인데 거기에서 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도 요즘 카페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보통 4,000~5,000원 정도 커피값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뭐 시간당 15,000원이고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맥주, 주스, 콜라, 그리고 과자, 빵 다 주고 있죠. 이게 세어라운지를 설명한 이제 X배너 그런 건데, 보니까 여기 있는 치타야 책을 3권까지 세어라운지에 가서 볼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사람 진짜 많아요. 비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오피스가 쇼핑몰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4시간 안 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한 밤 10시까지 일반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다 그냥 쇼핑몰 시설이에요. 쇼핑몰인데 공유 오피스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놀라운 게 스타벅스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타야에서 치타야 서점, 스타벅스, 세오라운지 하는 건 스타벅스랑 아마 협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스타야에도 스타벅스 같이 있거든요. 아마 세오라운지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세오라운지 여기는 1시간에 15,000원이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바로 스타벅스 있거든요. 저쪽이 스타벅스 좌석이에요. 저기 일반적인 카페처럼 음료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럼에도 시간당 15,000원 내고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평일에도 한번 와보려고요. 평일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기가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주말에 지금 많은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평일에 과연 어떤 느낌인지 그때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여기 한 전체적으로 한 200평 되는 것 같아요. 한 200평 정도 되는 세오 라운지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친구나 지인끼리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자기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거나 노트북으로 뭔가 하시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숙소입니다. 거의 밖에 있을 거라서 가성비 있는 데를 구했어요. 한 1박에 10만원 초반? 진짜 일본 숙소가 작긴 진짜 작네요. 화장실도 되게 작고 그래요. 그래도 되게 깨끗한 것 같네요. 예, 오늘 새로운 공유 오피스를 와봤습니다. 스타벅스 위에 있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공유 오피스인데 여기도 1시간에 얼마씩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에 5,000원 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긴자선 신바시역 바로 옆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3층에 베이시스 랩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비어있네요. 공실이네. 그래서 예전에 아마 베이시스에서 여기도 같이 쓰지 않았을까. 이게 한 층 전체거든요. 그럼 평수를 보면 4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큰 공유 오피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자리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여기로 앉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은 우드 느낌이에요. 일요일날 아침 10시 오픈하자마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오픈석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데서 미팅도 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캔틴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커피도 50엔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은 착한데 퀄리티 차이가 당연히 있죠. 보통 도쿄 보니까 코워킹 라운지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지점에 대한 팜플렛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독립실도 있긴 하네요. 그래서 1인에서 6인실까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도 여기 지점도 이게 다 코워킹 라운지 같은데 이런 비중들이 많긴 하네요. 우리나라랑 달리 일본은 좀 더 코워킹이 많이 더 사람들이 찾지 않나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코워킹으로 오신 분들은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바구니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오라운지 다른 데도 가보려고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신기한 게 여기는 무인 운영 체제가 아니에요. 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죠. 근데 휴업 중, 휴업일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냥 오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유인 운영, 매니저가 있는 게 기본적인 방식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맹점, 제휴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휴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이시스 포인트 1시간 정도 쓰고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한 850엔 정도 나오는데 1시간 좀 넘게 쓴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이 한국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왜 도쿄에는 1인실 스타일의 공유 오피스가 없냐 물어보니까 일본의 회사가 지금의 코워킹 라운지처럼 구조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게 썼던 공간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워킹 라운지 스타일을 더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1인실 같은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직원분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10시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갔었는데 그때 한 2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11시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보니까 한 8명 있습니다. 한 6명 그 사이에 더 왔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 시간대인 거 감안하면 오후 시간대나 평일에는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층에 3층에도 뭐 베이시스 포인트 랩이라고 해서 현재 공실이거든요. 근데 큰 회의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내부에도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의실이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도 회의실을 좀 크게 만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회의실 수요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또 시부야에 있는 치타야 세오 라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에 있는 세오 라운지에 왔습니다. 11층인가 그런데 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이런 음료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과자나 그런 것들도 다 무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지? 아이스크림인가? 여기 지점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견과류 이런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음료수, 커피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여기는 스타벅스 원두를 쓰나 보네요. 그래서 분위기도 카페인데 되게 좋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말이거든요. 근데 오후 12시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사람들 되게 많죠. 여기도 그냥 상업시설입니다. 다 쇼핑몰이고 주변에 다 옷가게거든요. 그런데 이쪽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맞은편에 이제 저렇게 스타벅스가 있어요. 바로 뒤에는. 근데 스타벅스에 음료 한 잔 시키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못 들어오죠. 여기는 시간당 한 15,000원 하니까. 근데 여기서 시간당 15,000원 내고 여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격 더 올리네요. 한 시간당 2-3,000원 더 올립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올리겠죠. 여기 안쪽에는 이런 자리도 있네요. 저쪽 끝에는 서점이에요. 서점하고 스타벅스랑 치타야 세오 라운지랑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음료도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더 높고 그런 거고, 완전히 초프리미엄이죠. 참 재밌는 게 공간 기획을 진짜 제일 뷰 좋은 곳 있죠. 그쪽을 다 라운지로 뺐습니다. 11층 부에서 이제 스크램블 교차로가 보이니까 뷰가 제일 좋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 공간이다 라는 걸 알고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시더라고요. 스타벅스에도 이런 뷰가 보이는 공간이 있다면 이 라운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매력이 덜하겠죠. 왜냐면 커피 한 잔이면 이런 뷰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오 라운지에는 워크 모듈이 다양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퍼시스도 이런 기성 가구가 있거든요. 한 2-300만원짜리. 또는 이제 바 테이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쓰게 공용 모니터도 빌릴 수 있고, 아니면 책이나 노트북 놓고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여기 대로변에 레거스라고 공유업소 하나 있네요. 지금 닫혀있네요. 비즈니스 아워가 아니라고. 주말에는 쉬나 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아마 위워크랑 좀 비슷한 스타일일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보면 라운지 저렇게 있고 스피킹룸 이렇게 있네요. 하얀색 문으로 해서 전형적인 위워크와 같은 공유업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운지 있고 위에는 독립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저기 올리브 라운지 보이죠? 스타벅스 로고 있는데 저기도 치타야의 세오 라운지의 또 다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웬만하면 1시간씩이라도 다 한 번씩 가보려고 합니다. 뒷문은 열려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여기가 문인 것 같거든요. 여기 카드를 탭하라고 써있는데 출입증 카드가 있으면 문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큰 건물은 주말에 아예 폐쇄하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뒷문 열어놓거든요. 뒷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쓰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올리브 라운지 입구입니다. 여기는 세오 라운지랑 이름을 다르게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타야에서 운영하는 곳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써있어요. 워크 일하는 곳, 미팅, 이야기하는 곳, 그리고 릴렉스 쉬는 곳 있는데, 특별한 거는 머니 컨설팅하고 머니 레슨이 있네요. 돈 버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주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머니 레슨 한다고 써있네요. 머니 레슨. 여기서 이제 팁이 있는 거 보니까 라운지에서 교육 같은 거 단체로 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세오 라운지 써있네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기 스타벅스인데 사람 엄청 많거든요. 잘못 지나가다가 옆 사람 이제 커피잔 다 깨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세오 라운지가 카페에서 이제 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쾌적하게 쓸 수 있다. 카페 같은 공간을. 그래서 좀 돈을 더 내고 나는 쾌적함이 필요하다, 좀 더 여유롭게 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세오 라운지를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오 라운지 입구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대신 올리브 라운지처럼 좀 녹색깔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올리브 라운지도 이런 특별한 공간이 있네요. 싱글 퍼슨 부스라고 해서 딱 7자리만 쓸 수 있는 그냥 선착순 개념 같아요. 좀 다인실 같은 개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조명 채도가 낮네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사이에 비밀의 업무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가 회의실인데 안에가 회의실이거든요. 독특하죠? 원형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겠다. 이게 라운드 유리가 비싸요. 보면 예쁜데 이제 비싸다. 좀 돈 좀 태우고 싶은 인테리어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미팅룸 빌리는 거 1시간에 6,600엔, 6만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미팅룸을 원형으로 만들었네요. 여긴 직사각형 형태의 일반적인 미팅룸은 없는 것 같아요. 플랜테리어도 곳곳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지점의 세오 라운지는 플랜테리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우드 느낌이에요. 우드. 화이트도 별로 없고 거의 일반적인 우드 느낌인데, 여기는 좀 플랜테리어를 살린 지점이다. 이게 올리브 라운지랑 세오 라운지랑
같은 거래요. 그냥 올리브 카드라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서로 다 할인해준다. 근데 인테리어는 좀 다릅니다. 딥그린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것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점마다 좀 차이는 살짝씩 있는데 간식 퀄리티는 대동소이하다. 여기 보면 크로와상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네요. 냉동실에 크로와상이 있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버뮤다 토스터기에 돌려서 먹으면 되는 것 같네요. 다른 지점은 이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잠실점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 크로와상 주거든요. 그건 저희가 생지를 해서 직접 구워서 주는데 이런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비용이 더 들겠죠. 직원말로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차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 있죠. 플랭크 되어 있는 근데 TV도 있고 하거든요. 강의나 그런 게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 커튼이 있죠. 커튼이 있는 거 봐서 강의 진행하고 그럴 때는 커튼을 쳐서 좀 방음을 잡아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려고 공간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쿄 긴자에 있는 스웨어라운지를 왔습니다. 여기 지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싸네요. 다른 지점은 거의 1시간에 15,000원인데 여긴 한 만원꼴로 딴 지점보다 쌉니다. 그래서 긴자 중에서도 그래도 여기 중심지인 것 같아요. 왜 싼지는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싼가? 어쨌든 좀 딴 데보다 쌉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이 일요일 날 저녁 8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라운지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좌석 점유 보면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스웨어 라운지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일본 분들이 많이 쓴다. 근데 여기 도쿄 긴자점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 형태도 같이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40% 정도는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입니다. 0.5평 정도? 미팅 부스도 이렇게 있네요.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의 미팅 부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퍼스널 필드 이렇게 부스 형태도 그냥 1인실 같이 일반 1인실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다 결제를 하거나 인증된 카드를 등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복합기 쓸 수 있고 세절기, 락코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돈 내고 쓰는 것 같고요. 사무기기도 이렇게 있네요. 미팅룸도 있고 1인실도 있어요. 근데 1인 공간은 되게 적어요. 거의 폰부스만한 정도 사이즈고 거기 뭐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고정석 개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문했었던 곳 있잖아요. 벨기스 포인트. 거기도 해당 지점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만 있었는데 다른 지점 보니까 절반은 독립실로 되어 있다더라.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라운지나 카페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스타일의 공유 오피스가 있죠. 어디냐면 입니다. 스타트업이 만드는 공간인데 지금 한 전국에 몇 개 지점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 잘 안 돼요.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되게 멋지게 해놨어요. 거의 스웨어 라운지급으로 잘 해놨고 물론 드링크나 푸드류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잘 해놨었죠. 그런데도 뭐 인테리어나 이제 감성 같은 게 되게 좋았어요. 시간당 5,000원 뭐 그러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일반적 공유 오피스에 비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격 때문에. 그런데 여기 치타에서 하는 스웨어 라운지는 1시간에 뭐 15,000원 그런데도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저는 외국인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가 되게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멤버스들 있죠. 그 요금제를 보니까 한 달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한 55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이런 퀄리티의 스웨어 라운지를 전국의 몇십 개 지점에서 쓸 수 있다는 거면 충분히 그 정도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스웨어 라운지를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지점을 돌아보고 있는데 각 지점마다 인테리어가 살짝 다릅니다. 바닥은 어떤 데는 카페트, 어떤 데는 우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믹싱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드 인테리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드 북 인테리어 그렇게는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쿄 긴자점은 가격 착한데 괜찮아요. 여기도 플랜테리어가 일부 돼 있어서 더더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스웨어 라운지가 있는 도쿄 긴자점입니다. 아까 갔던 데는 긴자긴 한데 뭐 다른 지점명이 있는 것 같아요. 워킹 스테이션. 근데 오늘 가는 데는 이제 긴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이용하고 이제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치타야 서점 같이 있네요. 근데 엄청 크네 치타야 서점이. 아까 갔던 그 도쿄 다른 긴자에 있는 곳은 치타야 서점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크네요. 그래서 아까 없는 곳이라서 가격이 더 쌌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점도 아마 치타야 거 많이 벤치마킹 한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느낌이 더 고풍스럽고 그러네요. 그리고 스웨어 라운지는 이제 치타야 서점하고 다른 데 있습니다. 스웨어 라운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미니하게 돼 있는 것 같네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칸막이 큐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파랑 이제 듀얼 모니터 있는 자리. 여기는 큐브석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좋아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되게 느낌 있게 이제 가뜬 거 하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점은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뭔가 회의실이라고 해야 되나 스피킹 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1인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간도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 요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냐면 이제 이런 공간이에요. 우리의 1인실보다 작죠? 1인실보다 한 30-40% 작습니다. 근데 이거 패브릭 붙여서 좀 방 같은 거 잡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치타야가 밤에 와도 되게 예쁘네요. 밤이 더 예쁜 것 같아. 왜냐면 낮에도 조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을 많이 안 썼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밤에도 고풍스럽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이칸야마점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여기는 이제 3명 이상 자리 앉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좀 라운지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카페처럼 한 2-3명이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이런 곳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기획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되게 인기 많을 법한 자리죠.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자리, 저는 여기 쓰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옆에 막혀있죠. 이렇게 막혀있는 거고, 이 말은 돈을 더 썼다, 인테리어에, 그런 뜻입니다. 저희도 이런 붙박이 소파 자리가 있어요. 또 듀얼 모니터 있어가지고 더 집중력 있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있다. 여기 보면 다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시원한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있으면 더울 수 있는 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차라리 위에도 좀 뚫어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네요. 아니면 여기 한 중간에서 윗부분 날렸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세어 라운지 지점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한 5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 동안 가본 라운지 중에서 제일 작은 규모다. 대신 여기는 치타야가 훨씬 커요. 치타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제 생각에는 왜 치타야가 이렇게 공간을 분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긴자6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긴자6가 아마 전통적으로 치타야 서점의 매출이 더 높지 않았을까, 아니면 애초에 치타야를 많이 공간 기획을 인테리어를 했었고 그 뒤에 이런 라운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기도 합니다. 무소음 나는 키보드도 여기 대여해주네요. 지점마다 조금씩 이런 서비스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담요나 모니터나 아니면 간단한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다이칸야마 치타야 서점, 이제 그쪽에 세어 라운지도 같이 있는데 거기 원데이금 끊어놨거든요.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하는 원데이금 끊어서 내일은 아침 7시에 오픈을 해서 더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온전히 이제 치타야 세어 라운지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